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거 알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댓글들에서 눈치챈 분들이 많아서 제가 어저께는 병원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오늘 예정대로 하는데 방송 안 할 수 없고, 그럼 저는 내일 퇴원이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큰 거 아닙니다. 강태풍, 강신업 변호사, 태풍 정치, 강신업 변호사 오늘 연결합니다.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빨리 캐치하십시오, 네. 박사님. 네, 네, 괜찮습니다. 내일 네. 퇴원하고요. 네. 자, 박영수가 드디어 다 드러나고 있네요. 예, 박영수가 이르면 이번 주에 소환이 된다 그럽니다. 지금 네. 검찰에서 얘기한 것이 양재식을 먼저 소환하고 이번 주까지 가능하면 박영수도 소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박영수 사가 이제 본격화되는데 이제 50억 클럽 아닙니까? 그런데 네. 박영수만 아니라 이제 최재경도 당연히 소환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정말 또 박영수만큼이나 반드시 감옥에 가는 꼴을 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권순일 아닙니까? 권순일. 예. 예, 박영수는 박영수의 지금 재산도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거기는 변호사니까. 근데 권순일은 현직 대법관. 세상에 현직 대법관이 뇌물 50억 받아먹기로 하고 재판을 뒤집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우리 그 사법 역사상 없을 거요, 그런 게. 그리고 나오자마자 없을 겁니다. 세계상으로도 없을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나오자마자 한 달에 또 1,500만 원씩 화천대에서 꼬박꼬박 받아먹고, 이거 보면은 이제 권순일 같은 경우 대법관 할 때 그야말로 짬짬이가 돼 있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김만배가 대법원에 8번씩이나 드나들고 하여튼 이런 거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권순일도 당연히 이제 수사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박영수 돼야 되고 최재경, 권순일까지 가야 된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이제 다 아는 얘기인데, 저는 여기서 그만큼 아니면 더 나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명수라고 봅니다. 김명수가 그렇죠. 정말 가장 나쁘다. 그래서 김명수가 이제 9월 달에 퇴임을 하는데요. 이 김명수가 나오자마자 또 변호사 한다고 또 이제 또 난리 부르스를 떨 텐데, 김명수 나오기 전에 빨리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법관 변호사 개혁 금지 이 법안 발의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김명수가 그럼 얼마나 나쁘냐, 이걸 이제 국민들이 조금은 알아도, 단편적으로는 알아도 진짜 왜 나쁜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박사님. 네. 예. 네. 지금 김명수가 이제 말씀을 처음에 춘천지방법원장 하다가 그야말로 문재인에 의해서 이제 발탁이 됐습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네. 그 버스 타고 깜이 안 지하철 되는데 그 버스 최초죠. 대법관 출신이 아닌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는 게 최초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법관도 네.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안 거치고. 사실은 그 밑에도 다른 그렇게 두드러진 그런 어떤 역할을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춘천지방법원장 하다가 대법원장이 된 건데, 군대로 따지면요, 대령이 육군참모총장 포스가 된 겁니다. 대령이.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이제 문재인이가 딱 이제 앉혔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으로. 그러니까 그날 네. 이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야말로 생쇼를 하면서 대법원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청렴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웬걸 아시다시피 오자마자 그 대법원 리모델링 하는데 16억을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들리는 얘기가. 그래서 대리석으로 쳐 바르고, 그다음에 대법원장 하면서 자기 며느리가 대한항공에 다니거든요. 그 변호사로서 말이죠. 그러니까 대한항공 법무팀 또 불러다가 파티하고 말이죠, 대법원에서. 그 다음에 또 자기 아들 며느리 그 대법원 공간에 들어와서 살게 해가지고서 관테크 시켜주고, 그 사이에 이제 아들 며느리는 또 서초동 고급 아파트를 갖다 분양받았다는 거죠. 또 그거 말고도 네. 또 대법원에 그거 손자 손녀 놀라고 또 놀이터까지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이거는요 약과입니다. 이거는 정말 약과고, 김명수의 진짜 죄상이 뭐냐? 그거는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이용해 가지고서 대법원을 정치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원합의체가 뭔지 아시죠, 박사님? 네.
전원합의체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대법원에는 대법관이 대법원장까지 포함해서 14명이 있어요. 14명. 전체가 14명입니다. 14명 중에서 법원행정처장, 그러니까 행정사무부는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는 사람은 13명이에요. 대법원장까지 13명. 네. 요 13명이 전부 다 들어가서 그 심리하고 판결하는 걸 전원합의체라고 그래요. 이 전원합의체. 그렇죠. 예, 요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같은 거 할 때 저는 예, 그, 예, 그 뭐 헌재에서 한 거지만 어쨌든 큰 거 할 때, 판례를 바꾼다든지 큰 거 할 때는 전원합의체를 합니다. 근데 전원합의체는요, 김명수가 들어오기 전에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해요. 그야말로 판례를 변경한다든지 큰 어떤 이슈만 전원합의체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에는 부가 3개가 있습니다. 3개의 부가 있어가지고 1부, 2부, 3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에서 이제 거기서 4명씩, 4명씩, 4명씩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안에서 거의 해결을 보고 여기서 합의가 안 되는 거, 서로 이견이 있는 것만 전원합의체로 올립니다. 그런데 자, 김명수 재판에서는요, 전원합의체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열렸어요. 전원합의체를 김명수 재판에서는 1년에 한두 개가 아니라 10개씩, 20개씩 열었어요. 자, 왜 그랬느냐? 자, 이 문재인이가 김명수를 시켜가지고 초반부터 이 진보 법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좌파 법관을, 대법관을 7명을 만들었어요. 7명. 7명. 그러니까 거기에 김명수, 뭐 처음에는 권순일, 지금 뭐 노정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쪽 그 진보 쪽에 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에, 인권법 연구에, 그 다음에 민변, 이런 사람을 갖다가 대법관으로 앉혀가지고 7사람은 무조건 그냥 한 개의 의견을 내요. 7사람은. 자, 그럼 게임 끝났잖아요. 아까 제가 13명이라고 했죠? 13명이면 7명이 한쪽에 쓰면 나머지 6명이 다 한쪽에서도 7대6이 돼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소부에서 하다가 그러니까 걸핏하면 전원합의체로 갔다 이런 명분을 얻는데 사실은 진들 마음대로 다 해버린 거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전원합의체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사건이라든지 노동 사건이라든지 뭐 이념과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뭐 노총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합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전부 다 전원합의체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럼 전원합의체 가면은 7명을 일단 확보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쟤들이 이기게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우리 재판을 하나 예를 들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그 대법원에 가가지고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게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재명은 이미 아마 대법원에 올라가면 살아난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때도 7명은 저쪽 편인데 원래 그때는 7대5로 이제 7대6이 아니라 7대5로 이제 판결이 난 거 아시죠? 왜 7대5냐면은 한 사람이 뭐 자기가 연수원 동기라 그래가지고 빠져버렸어요. 그리고서 7사람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7대5가 돼가지고서 나머지가 다 이재명 유죄라고 그러는데도 이 7명이 무죄라고 그러니까 여기 권순일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노정희도 들어가고 김명수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대법원의 이 전원합의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법리에 따라서 아주 중대한 사건 그리고 판례를 변경하는 사건 이런 사건을 심도 있게 심의해서 그야말로 사실관계 법리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서면서 이 전원합의체를 자기들 이념에 맞게 판결을 하는 하나의 정치 도구로 타락시켰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대법원을 갖다가 완전히 유린한 겁니다. 유린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김명수가 뭐 우리법 연구에 인권법 연구에 시켰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 시키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런 판사들을 갖다가 서울중앙지법 같은 요지에 앉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청자들 김미리 판사라고 아실 거예요. 김미리. 그래서 김미리가 왜 중요했던 거냐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을 심리하는 그 판결을 했던 겁니다. 중앙지방법원에서. 그런데 울산시장 부정선거가 누굽니까? 송철호 아닙니까? 문재인의 친구. 그래서 여기를 봐주려고 사건을 질질 끌어가지고 아직도 판결이 안 났어요. 아직도.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송철호는 울산시장 다 해먹고 나가고 그 다음 하우나 같은 애들도 지금까지도 그대로 국회의원 해먹고 있고 그래서 김미리가 4년씩이나 다른 사람하고 달리 중앙지방법원에서 한 부에서 계속해서 그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을 맡아가지고 뒤로 미루다가 마지막에 가서 몸 아프다고 그래서 다른 데로 뭐 저기 휴가 내고서 지금 병가 내고서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조국희 재판도 3년 2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윤미향이 재판이 2년 4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명수가 이와 같이
선언합의체를 갖다 정치 도구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재판을 지연시키고 재판 지연이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들이 좀 불리하면 좌파에 불리하면 문재인 정권에 불리하면 다 재판 지연시켰습니다. 그거 말고도 일반인들도 이렇게 재판이 능력 없는 사람들이 좋은 재판 또 중요한 재판을 맡다 보니까 재판 지연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인사 전횡을 하고 이렇게 재판 전횡을 하고 이랬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야말로 김명수야말로 지금까지 대법원장 중에서 최악의 대법원장이었다. 그야말로 문재인의 재상만큼이나 크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하여튼 네. 김명수 이 나쁜 놈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네. 이제 9월 달이면 이제 끝나는데 네. 김명수 사법 처리 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명수가 이제 9월에 옷을 벗는데 김명수가 저번에 무슨 뭐 공간에 리모델링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이미 무혐의 판결을 받아버렸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뭐 이야무야 해버렸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좀 어려울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김명수가 인사 전행한 거 있죠? 인사 지멋대로 한 거. 인사를 지멋대로 하면 박지원이도 채용비리 저질렀다 그래서 선관위도 채용비리 저질렀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다 수사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대법원에서 인사 전행, 인사 비리가 있었는지 이걸 이제 봐야 되고요. 또 이제 대법원장이 지금 재판에다가 개입했는지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재판 개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원하는 사람을 꽂아가지고 말이죠. 아까 김미리처럼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울산시장 부정선거 같은 데다 그 판사한테 맡겨가지고 그 판사가 질질 끌게 만들고 그러면 이 배당 같은 거 할 때 만약에 대법원장이 거기 개입해가지고 어떤 판사한테 그 사건이 가도록 했다. 그러면 그거는 죄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재판 배당이라든지 내지는 인사 어떤 그 사람 앉힐 때 그러니까 대법관 앉히고 또 중요한 어떤 뭐 고법부장 승진시키고 할 때 또 중앙선관위원장 앉히고 그럴 때 이때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이제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니 양승태 대법원장도 처벌받은 전례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윤석열 정부에서 네. 한동훈 법무장관 팀에서 이거 김명수 잡을 뭔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로 처벌을 받은 건데 얼마든지 직권남용과 그다음에 어떤 직무유기 권리행사 방해 저번에 그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임성근 왜 고법판사라고 그래갖고 사표 내려가니까 내가 당신 사표 내주면 민주당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왜 안 받아준 거 있죠? 그거 기억나시죠? 예, 그런 것도 하나의 직권남용이에요. 그래서 아직 공소시효가 안 지났기 때문에 결국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지만 어떤 얘기가 한간에 있냐면 저 좌파만큼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저 좌파들은 그야말로 대통령 권력 잡자마자 이쪽을 갖다가 그냥 싹쓸이 하다시피 그렇게 감옥에 보내고 법적 처벌을 했는데 이쪽은 뭔가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투지가 없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김명수는 제가 볼 때는 수사를 하면 저는 걸린다고 봅니다.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러나자마자 바로 지금까지 불거졌던 것도 있고 지금까지 불거지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내부 고발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재판이 어떻게 됐는지 아까 제가 권순일 얘기한 것이 권순일 혼자 한 건지 이재명 봐주기가 아니면 김명수도 여기에 이재명 봐주기에 개입한 건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명수가 이재명 봐주기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권순일과 짬짬이를 했다든지 내지는 뭐 개입을 했다면 이거는 빼박이가 되는 거죠. 예. 김명수와 권순일이 짬짬이 했을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권순일이야 뭐 죄는 이제 다 나왔고 김명수도 죄도 나왔지만 임기 끝나자마자 임기 전에는 어떻게 수사해서 기소 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9월 전에. 임기 전에도 수사는 가능하죠. 수사는 가능한데. 그래서 지금 결국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 수사에 여러 가지 이제 첩보라든지 정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 모았다가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이제 임기 마치자마자 정말 구속영장 치든지 하여튼 간에 좀 이제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있는 그대로 물론 뭐 없는 걸 갖다 만들어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알리고 있는 그대로 수사해서 있는 그대로 기소하고 있는 그대로 재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자, 임기가 9월이니까 김명수 임기 끝나자마자 우리 강신업 변호사 예측한 대로 좀 싸그리다 김명수, 권순일, 박영수는 뭐 딱 잡아가고 있는 것 네네. 같고요. 네.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고 아마 그렇게 되려면 지금서부터 수사 준비를 김명수 물러나기 전에 차곡차곡 그의 죄상을 자료를 쫙쫙 모으고 한 팀이 있으리라. 네. 저렇게 의지를 가지고 좀 해주리라 희망 섞인 주문을 해봅니다. 스튜디오 제가 없는데도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 저는 내일 퇴원하니까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강태풍, 강신업 변호사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